런던의 한 극장에서 우연한 상황으로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고 관객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관객들 속에 휩쓸려 나가던 젊은 캐나다인 리차드 헨리에게 한 여인이 다가와 집으로 함께 가도 되겠냐고 물어봅니다. 헨리는 아름다운 여인의 제안에 못 이기는 척 수락을 하며 자신의 집에 데리고 갑니다. 그녀는 헨리에게 자신은 영국의 비밀 요원이며 39계단이라는 강력한 비밀 스파이 조직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헨리는 믿지 못하지만 창밖에서 정체 모를 두 남자가 서성이는 걸 목격하고 믿게 됩니다. 그날 밤 여인은 헨리의 집에 찾아온 괴한에게 칼에 찔려 죽게 됩니다. 그녀는 죽기 직전 헨리에게 임무를 수행해야 할 스코틀랜드의 한 지점을 알려주며 지도를 건넵니다. 헨리는 그의 집을 감시하는 두 남자의 눈을 피해 도망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집에서 여인이 죽었기에 살인 용의자로 몰리게 되고 경찰과 스파이들에게 쫓기게 됩니다. 기차에서 도망하던 중 금발의 여인 파멜라에게 다가가 도움을 요청하지만 그녀는 지나가는 경찰에게 헨리를 고발합니다. 가까스로 기차에서 도망한 헨리는 스코틀랜드에 도착하게 되고 한 농부의 집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곳에서 젊은 부인과의 교감으로 남편에게 의심을 사기도 합니다. 농부의 부인은 신문 기사를 통해 헨리가 살인 용의자임을 직감하게 되지만 결국 집으로 찾아온 경찰로부터 헨리를 도피시킵니다. 그리고 비밀 요원 여인에게서 받았던 지도를 통해 조던 교수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헨리는 그 교수가 사실 39계단의 리더였음을 알게 됩니다. 온화한 성품의 교수로 가장하고 있던 조던 교수는 자신의 정체를 알아챈 헨리를 경찰에 신고합니다. 헨리는 기지를 발휘하여 그곳을 탈출하고 런던의 경찰서로 찾아가서 자신의 경험담을 통하여 스파이에 대한 사실을 알리지만 경찰은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체포합니다. 헨리는 수갑을 찬 채로 경찰서에서 도망하고 근처의 정치 연설회장으로 숨어 들어갔다가 우연히 연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침 연설회장에 들어오는 한 여인이 그를 알아봅니다. 그녀는 헨리가 기차에서 도망할 때 도움을 구했던 파멜라였습니다. 그녀는 때마침 찾아온 형사들에게 다시 한번 신고하고 헨리는 결국 끌려가게 됩니다. 형사들은 참고인 조사 개념으로 파멜라에게도 함께 갈 것을 권하고 그녀는 동행합니다. 그러나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형사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 사실은 39계단의 스파이였음을 알게 되고 헨리와 파멜라는 수갑을 찬 채 도망합니다. 가까스로 그들을 피한 헨리는 파멜라와 여관에 들어가게 되고 젊은 부부로 가장한 채 투숙하게 됩니다. 파멜라는 헨리가 잠든 틈을 타 수갑에서 손을 빼고는 탈출하려 합니다. 그러나 때마침 카운터로 찾아온 두 남자의 대화를 통해 헨리가 누명을 쓰고 있음을 알게 되고 그에 대한 의심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두 남자에게서 스파이가 원하는 정보가 런던의 팔라스 극장에서 전달될 것임을 알게 됩니다. 두 사람은 그곳으로 달려가고 헨리의 기지를 통하여 39계단의 정체를 밝히게 됩니다. 39계단은 가장 널리 알려진 히치콕의 영국 영화로서 그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리고 처음으로 할리우드에서 연출 제의를 받게 한 영화입니다. 이 작품에 이르러 비로소 히치콕 감독만의 시스템이 완성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우연히 사건에 휘말리게 된 주인공이나 그로 인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쫓기게 되고 그 과정 중에 만나게 되는 조력자, 그리고 금발의 미인과 얽혀서 사건을 해결하게 되는 이야기 형식. 사실 빠른 전개로 진행되는 이러한 구조는 지금 시대에 너무나 흔한 흥행영화 공식이기도 합니다. 39계단은 확실히 극전개가 빠르며 주인공이 우연히 휘말리게 된 사건에 꼬리를 물어 다른 사건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상황이 별다른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간결함 속에서 풍성한 느낌을 줍니다. 히치콕도 이러한 점이 스스로 마음에 들었는지 트리포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에피소드 장면이 탄탄해서 각각 그 자체로 단편 영화 한 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고 밝혔습니다. 39계단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은 빠른 전환입니다. 로버트 도나트는 손가락 하나가 없는 사나이가 자신을 죽이려 했으며 자신은 성경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는 사실을 말하려고 경찰서로 찾아가기로 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그의 말을 믿지 않을 뿐 아니라 갑자기 그에게 수갑을 채웁니다. 그는 어떻게 이 곤경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카메라는 거리로 나가는데 우리는 창문을 통해 수갑을 찬 도나트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창이 박살납니다. 잠시 후 그는 구세군의 행진대열에 끼어들어 보조를 맞춰 걸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는 한 골목으로 도피하는데 그 길을 곧바로 따라가니 회의장에 들어서게 됩니다. 누군가 하느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사가 도착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연단 위로 떠밀려 올라가 즉흥적으로 선거 연설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가 기차 안에서 추적을 피해 의도적으로 키스를 했던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녀는 두 남자를 데려와 그를 경찰서로 데려가려 합니다. 그런데 당신도 기억하겠지만 두 남자는 실은 스파이입니다. 그들은 여자와 도나트를 함께 데리고 어딘가로 갑니다. 이동하던 중 양떼가 길을 막는 틈을 타서 도나트는 그녀와 함께 도망갑니다. 서로 수갑으로 매인 남녀는 한 여관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죠. 그런 식으로 전개됩니다. 이처럼 장면이 빠르게 전환되면 흥분이 고조됩니다. 그런 효과를 얻으려면 많은 작업이 필요하지만 해볼 만한 일입니다. 한 아이디어 다음에 곧 다른 아이디어를 연결하고 빠른 페이스를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영화는 헨리가 티켓을 구입하는 극장에서 시작하며 카메라와 함께 우리는 그가 통로를 내려가 좌석에 앉기까지 따라가게 됩니다. 마지막 시퀀스 또한 다른 극장에서 오프닝씬의 상황 설정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히치콕은 영화 시작과 끝에 극장이란 공간을 배치하면서 자신의 의도를 명확히 합니다. 극장과 극장 사이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은 무대의 배우들처럼 역할을 위장하고 그것을 연기합니다. 주인공 헨리에게 접근했던 비밀 요원 여성은 자신의 신분을 숨겼고 헨리를 쫓는 스파이는 형사 행세를 합니다. 39계단의 수장 조던 교수는 평범한 교수가 아니라 새끼손가락 일부가 잘린 위험한 스파이였고 주인공 헨리도 위기를 피하기 위해 적어도 4번의 위장을 하며 연기를 합니다. 자신의 집에서 나아갈 때 우유 배달부로 위장한 것을 시작으로 자동차 정비공, 정치가 그리고 신혼부부로 각각 위장하고 연기합니다. 아울러 헨리가 잠시 머물렀던 농가의 주인은 겉으로 매우 신앙이 깊은 것 같지만 돈에 쉽게 넘어가는 짐승 같은 존재입니다. 그는 돈에 따라서는 다양한 위장을 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야말로 주인공이 이동하는 모든 장소가 무대인 것이죠. 대비가 되는 남녀 커플들을 배치한 것도 흥미롭습니다. 헨리와 파멜라는 처음엔 서로를 적대시하는 관계로 시작되지만 도주 과정에서 수갑으로 강제된 친밀감 속에서 그들의 신뢰감이 조성되고 모든 사건이 해결된 후에는 진정한 로맨스로 발전됩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서로가 조용히 손을 맞잡는 숏은 특히 즐겁습니다. 이들 사이에 발전되는 관계 설정 가운데 만나게 되는 다른 커플들의 관계 설정이 대비됩니다. 도주 중 헨리가 처음 파멜라에게 거절당한 이후 잠입하게 되는 농가에서 나이든 농부와 젊은 아내 커플이 등장하는데 이들 사이는 일방적이고 사랑이 없는 관계란 것을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과는 달리 헨리와 파멜라가 수갑에 묶인 채 들어가게 되는 여관에서 등장하는 나이든 여관 주인과 아내는 소박하고 알콩달콩한 분위기의 커플입니다. 대비되는 두 커플의 구도는 헨리와 파멜라의 분위기 반전 지점을 예시하는 것으로도 작용될 수 있습니다. 19계단이 개봉되었을 때 히치콕은 모든 디테일과 배후의 의도를 찾아내기 위해서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3번 정도 보도록 관객들에게 권유했다고 합니다. 이 영화는 일단 재미가 있어서 단순한 오락 영화로 치부하여 깊이 파고들지 않고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히치콕의 조언대로 영화를 반복해서 보게 되면 히치콕이 교묘하게 배치한 여러 장치들을 통하여 우러나는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감독님이 하신 말씀 중에 어떤 영화는 삶의 단면이다. 그러나 내 영화는 케이크 조각이다. 라는 말을 정말 좋아합니다. 나는 영화가 삶의 단면이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은 집에서, 거리에서 또는 극장 앞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객은 삶의 단면을 보려고 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나는 철저한 공상물을 만들지 않습니다. 관객은 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화를 만든다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그럴듯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부한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드라마틱하고 인간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결국 드라마라는 것은 재미없는 부분을 잘라낸 인생과 다름없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요인이 영화 제작의 테크닉인데
이 점과 관련해서 나는 기교를 위한 기교에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테크닉은 극의 전개를 풍성하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